and deadly virus making global headlines this evening with reports of 3 more deaths. In fact, the disease has killed half of all the people diagnosed with it. Preparations are underway for the inauguration. As many as 800,000 people expected to descend. First known Ebola patient in America waking up in a hospital in Atlanta this 여러분, morning. 중국 우한에서 Dr. Kent Brand 시작된 is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어제 중국 우한에서 온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저희 취재진은 지금껏 인류를 위협한 역사 속 바이러스들을 조사하던 중 2011년 미 국방부에서 수립한 시민보호계획 호노 8888을 발견했다. 해당 문건은 한 의문의 바이러스 사태 발발 시 이 감염자를 감염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이었다. 또한 2013년 CDC에서도 앞서 언급된 바이러스가 확산될 경우를 대비한 준비물과 행동 양식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문건을 포스트하며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 두 문건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문구, 이 문건은 장난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립된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문건이 경계하고 있는 바이러스는 바로 좀비 바이러스이다. 작가 윌리엄 시브룩의 저서 매직 아일랜드에서 처음 등장한 좀비는 살아있는 시체를 말한다. 해당 서적에서의 좀비는 흑마법으로 살려낸 시체에 불과했으며 무보수로 농장 등의 노역에 동원되는 노예를 일컫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노예에 가까웠던 좀비 이미지는 어떻게 지금의 이미지로 탈바꿈했을까요? (1968년)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좀비의 공포스러운 이미지로 탈바꿈했다. 그렇다면 스크린 속에 등장하는 좀비들의 공통적인 특성에는 무엇이 있을까? 일반적인 영화 속 좀비 바이러스의 공통된 특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론 동물을 통한 감염이다. 위 영상 속 고라니, 원숭이, 캥거루와 같이 동물을 통해 인간이 감염된 후 변이를 일으켜 좀비 사태의 시초가 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두 번째, 작품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짧은 잠복 기간과 더불어 전파력이 빠르다. 또한 좀비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시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치사율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인간과 비교했을 때 자극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행동을 제어할 수 없으며 폭력적으로 변한다. 작품마다 차이는 있으나 스크린 속 좀비 바이러스는 3가지 공통적 특징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와 같이 앞서 말한 좀비 바이러스의 3가지 특징을 많은 작품들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발견된 바이러스 중 이러한 특징들이 두드러지는 바이러스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현실에서도 좀비 바이러스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바이러스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 동물을 통한 감염이 원인인 바이러스이다. 1976년 처음 나타난 에볼라 바이러스. 학자들은 이 바이러스의 원인을 주민들이 섭취한 과일받기 때문일 거라 추정하고 있다. 또한 1981년 발견된 HIV 바이러스는 침팬지가 보유한 시드가 원주민과 접촉하며 변이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9년 12월부터 2021년 팬데믹 사태를 불러일으킨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첫 감염 41건의 60%가 살아있는 동물을 취급하던 우한의 한 시장인 것으로 밝혀지며 박쥐가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두 번째는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다. 대표적으로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는 유행성 감기, 혈액과 같은 비말 감염 바이러스가 있다. 일반적으로 비말이 2m가량 퍼지기 때문에 전파력이 상당히 높다. 공기 감염 바이러스의 경우엔 최대 50m까지 퍼질 수 있기에 비말 감염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욱 강력하며 대표적으로 혈액과 홍역 바이러스가 있다. 유행성 감기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1에서 3일 정도로 매우 짧으며 홍역 바이러스의 잠복기도 10에서 12일 정도로 그리 길지 않다. 마지막으로 비이성적인 행동과 주체하지 못하는 폭력성, 자극에 극도로 민감한 것이다. 조사 결과 1932년 처음 발견된 광견병 바이러스 감염자들에게서 비슷한 증상들이 발현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광견병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잠복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급성 신경기에 들어서게 되면 과다 활동 환청뿐만 아니라 정신 이상, 흥분 발작 등을 일으키며 경로형으로 진행된다. 햇빛과 바람에 과민 반응을 보이며 치사율 또한 굉장히 높다. 또한 인수공통의 질병으로서 감염 경로는 병에 걸린 개나 고양이에게 물리면 옮게 되지만 그 둘을 제외한 대부분의 포유류에 의해 감염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처음에 언급한 동물에 의한 감염이 이루어진다는 점에도 해당된다. 그렇다면 홍역의 전파력, 유행성 감기의 잠복기간, 광견병의 증상을 지닌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런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만이 좀비 바이러스의 유일한 가능성일까요? 다른 가능성을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마이애미의 한 고속도로에서 들어온 신고에 출동한 경찰들은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한다. 나체의 남성이 다른 남성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물어뜯고 있었고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으르렁 소리를 내며 계속해서 얼굴을 물어뜯다 결국 사살당하고 만다. 해당 사건의 원인은 남성이 복용한 마약 에스솔트. 해당 마약은 환각 효과가 코카인이나 엑스터시의 10배에 달하며 효과가 수일간 계속된다고 한다. 다량 투약 시 스스로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폭력성, 공격성이 증가하여 좀비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고 해 좀비 마약으로 불린다. 이후에도 이와 비슷한 식인 사건들이 뉴스를 타고 좀비 아포칼립스가 구글 검색어 2위를 하는 등 좀비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남으로써 앞서 언급한 CDC와 미 국방부가 좀비 대비책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좀비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까? 인터뷰 결과 좀비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공포스러운 바이러스들의 변이나 마약과 같은 화학 물질을 통해 인간이 얼마든지 좀비처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도로 발달한 기술이 오작동을 일으켜 인간의 행동을 제어하거나 방사능의 노출로 인한 돌연 변이가 생겨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핵전쟁이나 생화학 무기의 유출과 같이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우린 과연 좀비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가 앞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언제나 그랬듯이 재앙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또한 바이러스는 예전부터 우리와 함께 진화하며 방심과 실수를 틈타 큰 재앙을 불러왔다. 그렇기에 앞서 말한
좀비 바이러스의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